우이도는 섬총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섬이죠. 목포를 떠나 비금 도초를 지나고도 한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신비의 섬이 우이도입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는 거의 잠만 자다가 나와야 하는 섬. 그래서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여정을 계획해야 하는 섬. 오래전 여름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좇아 지금 그 섬으로 갑니다. 섬사랑 6호가 우이 2구 돈목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폐교에 설령을 합니다. 폐교는 마을 이장님 소유로 여름에는 민방 영업을 하고 비수기에는 염소의 보금자리로 쓰여집니다. 다음 날 돈목 해변으로 나가봅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요. 모래가 날려 눈을 뜨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해안 지형의 모습이 때때로 바뀌는 까닭을 이해하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본 돈목 마을입니다. 장관이라 하기에는 섬찟한 느낌마저 듭니다. 천연기념물 풍성사구입니다. 한때는 동양 최대의 모래 언덕으로 높이만 70m에서 80m에 달했지만 지금은 대략 30m에 폭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을 넘어가면 성촌해변. 우이도에서는 모래 섬알은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섬을 둘러 모래해변이 많습니다. 돈목해변과 성촌해변을 갈라놓은 곳에 성촌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섬총사에서 김희선이 머물렀던 집이고요. 또 정영화가 머물렀던 집이라 합니다. 다시 돈목해변으로 나옵니다. 풍광이 일품이죠. 하늘만 보면 참으로 맑고 푸른데 말이죠. 수경지로 돌아오니 작은 강아지가 반겨줍니다. 섬에 들면 늘 동물들이 벗이되곤 하는데요. 섬개들은 늘 헤어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 해상의 풍랑주의보. 배가 뜨지 않습니다. 오후를 할 일 없이 보내며 해가 질 때를 기다려봅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 낙조를 담아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다음 날 일구 진리마을에 찾아갑니다. 진리마을은 산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도중에 지금은 사라진 대초리 마을터도 만나고요. 우이도에서 제일 높은 상산봉에 올라도 봅니다. 우이도와 주변 섬들이 발 아래 펼쳐지는데요.
돈목 해변과 성천 해변도 보입니다. 의도의 행정 중심지 1구 진리마을입니다. 정약전 유배지와 표류기로 유명한 홍어잡이, 문순득의 생가터도 이곳에 있습니다. 돈목에서 진리까지 트레킹을 하고 와서 2시 40분쯤 도착하는 여객선을 타고 다시 돈목으로 돌아가는 코스는 의도를 제대로 돌아보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배는 동소의도, 서소의도를 지나 다시 돈목으로 향해 갑니다. 고향 수포에서 식수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마지막 밤을 아쉬워합니다. 섬을 떠날 때마다 늘 애틋함을 느낍니다. 쫓기듯 마지막 배는 조도에 닿았습니다. 적당한 해변을 찾아 하룻밤을 지내고 옛 모습이 고스란한 마을 뒤편 낡은 가옥들을 찾아봅니다. 생활이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담이 늙은 호박과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메주가 정겹습니다. 발걸음을 서둘러 하조도 등대를 찾아갑니다. (1909년) 세워진 등대는 이미 철거되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 역할은 훨씬 커져서 인천, 제주도, 목포를 향하는 선박들의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한때는 이곳 등대 주변에 넓은 바다 뷰를 만끽하면서 캠핑을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어림도 없는 얘기더군요. 조도면의 중심지 창리입니다. 붕어빵 트럭이 인상적인데요. 조도대교를 건너 상조도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수확이 끝난 논에서 벽실을 골라먹는 철새들의 모습 또한 처량해 보입니다. 집 생각이 날 때가 되었을까요? 상조도 도리산 전망대입니다. 조도군도에는 유무인도 포함 154개 섬이 밀집해 있는데요. 관매도 역시 조도군도에 속해 있습니다. 도리산 전망대에서는 조도를 둘러싼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군락을 360도 돌아가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 기막힌 낙조를 기대해 보았지만 흐린 날씨 탓에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정말 분주한 하루였죠. 많이 걷고 많이 보았습니다. 또다시 아침이 밝으면 다른 섬을 찾아갑니다. 조도에서 섬사랑 10호를 타고 맹골도를 향해 갑니다. 당초 할머니 한 분이 산다는 미역섬 곽도를 가고 싶었는데요. 파도가 거칠어 곽도에는 배를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역시나 풍속이 빠르고
파도가 매서운 맹골수로를 지나갑니다. 맹골도는 10개월 만에 방문입니다. 낯익은 길을 따라 수경지를 찾아가는데 풀들이 높게 자라 길을 덮었습니다. 맹골도의 매력은 거칠고 투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높은 파도에 간당간당합니다. 멀고 먼 섬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람을 등진 채 설령을 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하얀 결정체는 바닷물이 남기고 간 천연 소금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거북손이 지천이죠. 또다시 별밤을 지새고 혼자만의 아침을 맞습니다. 경이롭게 열리는 하루에 감사하며 이웃 섬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는 사이 맹골이가 놀러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인연이 되었고 그때 맹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섬 탐방을 나서려는데 맹골이가 앞장을 섭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길을 잘도 찾아 안내합니다. 참으로 영특한 녀석이죠. 맹골도의 길은 가다 끊기기 일수입니다. 11월이 되면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무트로 나가 살게 됩니다. 맹골도에는 미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습니다. 예전만큼 찾아오는 낚시꾼도 없다고 하네요. 맹골이 부하입니다. 서글한 녀석은 부침성도 좋습니다. 비어가는 섬을 뒤로 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녀석들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저를 기다려줄까요? 맨날 허탕만 치는 고기잡이 할배도요. 해남 땅끝 마을. 지형이 개를 닮아 넙개로 불리다. 넙도가 되었다는 부자섬 넙도를 향해 갑니다. 수경지로 점 찍어 놓은 곳이 내리마을 앞 해변입니다. 2km를 걸어야 합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고 어둑해집니다. 설령을 하고 보길도에서 남겨온 전복을 구워 먹습니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바다는 온통 전복밭이군요. 이미 양식 전복들은 다시마며 미역으로 아침 식사를 했을 테죠. 갯가에는 돌을 뒤집고 뭔가를 잡고 있는 섬주민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넙도에서는 노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지나고야 비로소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부자 섬으로 알려진 넙도는 가구마다 배를 두세 척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 한 척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죠? 마치 바다 도로를 활보하는 자가용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섬을 두른 길가는 온통 전복 양식에 쓰이는 어구들로 가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요. 넙도 주민의 70%는 전복에, 30%는 김양식에 종사합니다. 전복집을 받치는 어망을 교체하는 작업 중 일부입니다. 흔하게 보이는 고급 승용차들. 넙도 중학교는 12명, 넙도 초등학교는 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선착장 부근의 식당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식사를 배달한다는 것인데요. 식사 때가 되면 오토바이 대신에 배를 타고 바다 위 전복 양식장으로 배달을 나간다 합니다. 육지까지 오고 가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제 밥상에도 어김없이 전복장이 올랐습니다. 어찌어찌 금당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당도는 면적이 큰 섬이라 돌아보기에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무튼 섬을 둘러 길이 잘 닦여 있는 편이라 그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보기도 합니다. 낯선 포구도 둘러보고요. 한적함이 좋아 한참을 앉아 쉬어도 봅니다. 문득 제가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봅니다. 걷다 보니 넓은 들녘을 지나고 가을 향이 물씬한 마을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삼산마을이란 곳이었습니다. 정자가 널찍하니 고풍스럽고 저수지의 풍광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곳에 머물까 생각도 했었죠. 단풍길을 따라 걷다가 허수아비의 길을 묻고 결국 세포 전망대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평화로운 세포 선착장에서 흡사 강아지처럼 재롱을 피는 염소들도 만납니다. 세포 전망대는 세포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1km를 오르고 능선을 타고 700m를 가면 되는데요. 양편으로 내려다 보이는 금당도 주변의 선풍광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고독한 정자와 넓고 푸근한 전망데크가 저를 반깁니다. 전망대 너머의 바다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데요. 이곳에서 하루를 지나게 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전망대에는 텐트를 치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 또다시 침낭만으로 하룻밤을 보냅니다. 쏟아지는 별빛, 정말 축복받은 느낌입니다. 세포 전망대에서의 아침. 이렇게 환상적이어도 되는 겁니까? 버라이어티한 아침 바다의 조화. 오가는 크고 작은 배들, 그리고 섬. 넉넉히 바다만 바라다 봅니다. 잠시 하루를 더 있어도 될까 생각해 봅니다.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이겠죠. 저 바다 너머에는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섬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더욱 날씨가 좋습니다. 벌써 10개의 섬? 아니, 제게는 아직 10개의 섬이 남아 있습니다.